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남자 구독자입니다. 나 스스로 그 여자에 대해서 잘 알고 사람을 잘 본다는 근거 없는 젊은 객기에 결혼했다가 큰 상처와 함께 이혼도 하고 나이를 먹어 50대가 되어 보니 주변에 참 별난 사연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큰일 없이 무난히 인생이 흘러가거나 큰일이 생겨도 당황하지 않고 잘 대처하면서 지낼 줄 알았는데 나이가 50대가 되어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20대 초반에 군대를 다녀와서 친한 형님 가게에서 일을 할 때 이혼한 전처를 처음 만났습니다. 전처는 형님 가게에 자주 오시던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이성적인 사심보다는 고객관리 차원에서 조금 더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핸드폰을 쓰는 사람은 거의 없고 대부분이 삐삐를 쓰던 시절이었는데 저는 삐삐도 없었습니다. 딱히 연락을 받을 곳도 없고 부모님 집에서 살면서 가게에서 일만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전처에게 삐삐가 없다고 하자 역으로 삐삐 번호를 저에게 적어주면서 쉬는 날 연락 달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전처에게 이성적인 관심이 없던 터라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전처는 형님 가게에 오지 않다가 몇 개월이 지나서 퇴근하려는데 가게 앞에서 전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을 시작으로 전처의 적극적인 대시로 사귀게 되었고 제 나이 24살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전처가 저보다 2살 연상입니다. 전처는 가게 근처 공장에서 격리로 일을 했었는데 결혼한 지 3개월 만에 임신을 하면서 일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저는 형님 가게에서 열심히 일한 덕분에 형님 가게 2호점을 형님과 같이 동업으로 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차 삶의 형편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3호점, 4호점을 차리게 되었을 때부터 전처에게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나서 알게 되었는데 전처에게 다른 남자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저와 결혼하기 전부터 만나던 남자였습니다. 지금도 그런 남자가 있으면서 저에게 왜 만나자고 하였고 결혼을 했는지 이해는 안 되지만 전처는 저와 만났고 결혼을 하였습니다. 전처에게 그 남자를 정리하라고 말을 하였지만 제 아이의 생부가 제가 아니라 그 남자라는 사실을 듣게 되면서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변에서 전처에게 많은 위자료를 청구하고 재산도 나눠주지 말라며 난리였지만 제 아이인 줄 알고 지냈던 시간과 키운 점을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아이지만 그 아이에게 악영향이 끼칠까봐 위자료 청구하지 않고 상식적인 선에서 재산도 분할해주면서 제 입장에서 많이 양보하고 좋게 이혼을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전처에 대한 상처와 배신으로 혼자 살다가 지금의 아내를 만나서 새 출발을 하였습니다. 딸 2, 아들 1까지 낳으며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물론 하던 사업들도 잘 되면서 가격을 보지 않아도 될 만큼 여유로운 삶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경매 공부를 하던 아내가 얼마 전에 아파트를 낙찰받았습니다. 채무자경 그전 집주인이 그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안 나가고 버티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경매 금액이 너무 적어서 빚도 정리가 안 되고 한 푼도 못 받고 나가게 되었다면서 주변 시세보다 너무 싸게 경매로 샀으니 양심상 돈을 개인적으로 더 달라고 하면서 안 주면 절대 그 집에서 안 나가겠다며 억지를 부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경매학원에서 배운 대로 잘해보려고 하는데 요구하는 금액도 너무 높고
일방적으로 우기기만 하고 대화가 안 통한다면서 저보고 같이 가서 이야기를 해보자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음료수 선물 박스를 사서 그 아파트로 갔습니다. 그렇게 현관문 앞에서 전 집주인으로 만났는데 전처의 어머니였습니다. 거기서 만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저도 당황하고 전 장모님도 당황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일단 그 집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전 장모님께 대충 이야기를 들어보니 전처가 전 장모님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빌렸는데 못 갚게 되면서 경매로 넘어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를 제 아내가 경매로 낙찰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전처가 저질러 놓은 문제로 전 장모님의 상황도 많이 안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매를 받은 제 아내에게 이사비 및 보상 명목으로 많은 돈을 요구하게 된 것 같았습니다. 제가 전처와 이혼하면서 적지 않은 재산을 나눠주었는데 그건 어떻게 되었냐고 묻자 저와 이혼하고 아이의 생부와 합쳐서 같이 살다가 다른 남자와 또 바람이 나서 두 번째 이혼을 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생부와 같이 살면서 둘 다 특별한 경제 능력이 없어서 제가 준 재산으로 먹고 살다가 그 돈이 다 떨어지면서 자주 다투더니 바람이 나면서 이혼한 거라고 하였습니다. 그 아이와는 자주 연락하고 지내냐고 물었더니 가끔씩 전화통화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일단 그렇게 전 장모님의 상황만 듣고 돌아왔습니다. 전 장모님의 상황은 딱하고 아내는 경매 공부를 해서 처음으로 낙찰을 받은 것이고 나름 수리를 해서 전월세를 주다가 팔아서 수익을 남기겠다는 큰 기대 및 계획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참 중간에서 애매했습니다. 전 장모님의 상황이 안 좋다고 해도 아내의 편을 들어주는 것이 맞는 것 같아서 아내가 제시한 금액보다 조금 더 드리는 것으로 전 장모님께 제안해보고 그것이 안 되면 법적으로 처리하라고 아내에게 제 의견을 알려주었습니다. 아내도 생각해보겠다면서 시간을 좀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아내의 폰으로 전처가 전화를 하였습니다. 경매 낙찰을 받는 것부터 저의 아내라는 것까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전처는 아내에게 제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면서 어디를 가면 저를 볼 수 있냐고 물었다고 하였습니다. 전처는 제 연락처를 알려줄 수도 없고 아파트 경매 낙찰받는 것은 저와 관련이 없는 일이니 자기와 연락하면 된다고 하였지만 큰 소리를 지르면서 막무가내로 제 연락처와 일하는 위치를 요구했다고 하였습니다. 끝까지 제 아내가 안 가르쳐주고 그냥 보상금 없이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법대로 처리하겠다면서 전화를 끊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전처가 아내에게 저와 찍은 사진 및 결혼사진까지 보내면서 이런저런 장문의 악담을 전어서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명도대행에 맡기고 모든 연락을 차단하였습니다. 하지만 전처는 연락처를 바꿔가면서 한 달을 넘게 아내를 괴롭히다가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없어졌습니다. 아내는 괜히 경매를 해서 일만 만들었다면서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지만 오히려 제가 아내에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다시는 어떤 상황으로도 전처와 엮이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